마지막 기사로 일본 얘기 한번 가봅시다. 어디 있죠? 맨 마지막에 이런 애가 간만에 스포츠를 하나 들고 왔길래 네. 이걸 해보고 싶네. 이 프로야구가 지금 스포츠 중에 지금 스프링 캠프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뭐냐면 4월쯤에 개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부터는 스프링 캠프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지역에서 선수들이 이제 몸을 만듭니다. 미국은 뭐 애리조나나 플로리다, 뭐 아시아에서는 대만 쪽이나 뭐 일본 오키나와 뭐 이쪽이 대표적인 이제 스프링 캠프인데, 이 오키나와에는 일본 야구팀이 굉장히 많이 와요. 당연히 일본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회인 야구팀, 프로팀, 뭐 대학 야구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연습 상대가 있으니까 일본을 많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 가깝기도 팬들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덜 우리나라 팀들도 오키나와를 전지 훈련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뭐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도 뭐 이 대열에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비행기 값 싸고요. 네. 그쪽은 원래 오키나와가 그리고 특화돼 있어가지고 숙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대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는 합디다. 네, 나도 그러니까 가보진 않았어. 아예 오키나와는 그거를 이제 뭐 거기 오키나와의 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치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한일 야구팀들이 많이 가니까 핫한 전지훈련지가 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오키나와가 을의 입장에서 야구팀 되게 극진하게 대했대요. 왜냐면은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넘게 한두 달?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한 팀이 가면 한 팀이 한 80명 정도가 간대요. 하긴 뭐 코치도 가고 2군도 네, 가고 그럼 뭐 스텝도 있고 2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80명이 가면 한 두 달 정도 체류를 한다 하면 거기 숙박비, 음식비 뭐 해가지고 체류비 엄청 다 그치. 쓰고 가는 거잖아요. 뭐 원래 밤에 나 빠진코도 좀 하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열성 팬들은 일본으로 휴가를 내서 맞다. 맞아. 연습하는 것까지 연습 또 경기를 구경을 보더라고. 가더라. 일본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팀 구경하고 응원하고 막 이것들이 네. 쫄쫄하게 빼먹었네 그동안. 네, 엄청 빼먹었는데, 근데 매년 2월마다 이렇게 프로 야구팀들이 몰리니까 경쟁이 또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야구장이나 이 연습구장을 구하지 못한 팀들이 생겨나면서 좀 이게 경쟁이 좀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키나와 경제도 타격을 많이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 박동희 기자 칼럼입니다. 굳이 한국까지 했던 오키나와, 한국 프로팀 국내 스캠 차리면서 역대급 하락세 전망. 2019년 일본 류진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의 경제 효과는 141억 3,1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503억 원이었다. 와, 1,503억 원. 같은 해 2월, 3월 오키나와 야구장을 찾은 총 관중도 40만 8천 명에 달했다. 경제 효과와 총 관중 모두 사상 최대였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제로가 된 거야. 그렇죠, 거의. 아우 고소해. 근데 이제 2019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이 자료가 발표될 때쯤에 한국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해가 갈수록 오키나와가 갑질한다. 왜냐면 너무 핫해지니까. 우리끼리 가갖고도 경쟁을 많이 불러왔잖아. 네, 우리나라 팀들도 많이 가고 이러니까 이게 한국을 뭐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언제부터 배짱 영업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사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또 어느 구단 운영팀장은 일본 팀들 수용하기도 바쁜데 굳이 한국 팀까지 하는 정서를 대놓고 느꼈다. 이것들이 한치 앞을 못 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의 경제 효과는 121억 6,800만 엔으로 전해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총 관중도 35만 4천 명으로 감소했다. 이건 2020년이요, 네. 작년. 그렇죠. 2021년은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야구팀들이 모두 국내 전지훈련을 택하고 적지 않은 일본 아마추어 팀이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취소한 여파가 크다. 야구팬의 구장 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2월 오키나와를 찾는 관광객이 대폭 줄어든 것도 악재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은 지금 경제 효과 100억엔은 고사하고 지금 50억엔도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전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오키나와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도 과연 한국 팀들이
오키나와를 찾을까? 왜냐면 지금 국내에서 다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훈련하고도 지금 별로 뭐 다른 데에서 훈련한 거랑 뭐 진배 없이 이렇게 한다면 과연 오키나와를 또 찾을 일이 있을까? 요즘 남해안 쪽에 네. 그 캠프 환경이요. 뭐 굉장히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그렇죠. 지금 나가가지고 코로나 한번 걸려버리면 기본적으로 뭐 2주에서 한 달은 그냥 그 선수 그냥 쉬어야 되는데 격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즌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 못 하죠. 최소한 전반기는 날아가는 거거든. 그리고 해외로 전지훈련을 갈 경우에는 선수들도 선별해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국내로 가게 되면은 다 갈 수 탈락되는 있어요. 선수 없이 그렇지. 거의 다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KBO에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다 이제 음성이 나왔다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전수 조사? 네, 그러니까 다 코로나 검사를 싹 다 하는 거죠. 외국인 선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갑질하다가 돈 많이 벌다가 지금 코로나 터지고 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수익이 확 줄어들게 됐다. 이런 기사. 그나마 이제 일본 자체 팀이 있으니까 굶어 죽진 않겠지만 그렇죠. 이제 옛날 같은 호양은 이제 기대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렇죠. 네. 지금 대마도 경제 작살나는 거 보세요. 한국 사람 안 가니까. 한국의 관광객들 우습게 보면 안 돼. 외놈들은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겠지. 일본 애들은 여행 가도요 돈 거의 안 써요. 우리나라 사람 정도 돼야 가서 그냥 시원하게 지르고 소비를 하는 거지.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우 이분 이 너무 지름신 시원하게 이거는 이 아유. 한국인이 최고거든. 아우 이분 유독 한국인스러워. 그러니까 난 아우. 굉장히 한국적인 남자야. 그러게요. 한국적인 그러게요. 남자라니 세상에. 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도 안 좋잖아요. 사실은 작년에도 몇몇 팀들이 일본에서 훈련을 했는데 팬들이 야구 욕했죠. 팬들이 욕을 했습니다. 야, 니들 니들 꼭 지금 일본 가야 되냐? 이러고. 이때 일본 가서 꼭 돈 쓰고 와야겠니? 그리고 다른 데 미국 가도 되고 다른 데 가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 프로 팀들도 미국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스토브 리그 보면서 그걸 알았거든요. 명작이지 응. 그들아. 스토브 리그 보면서 되게 야구 선수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야구 선수들 하면 그 유명 선수들, 스포트라이트 받는 선수들 중심으로만 아는데 그 뒷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선수들도 그들도 그들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못한다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저는 스프링 캠프 그렇게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가 사실 와 진짜 박탈감 크겠다라는 거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스프링 캠프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선수들 사기 진작이지. 그렇죠. 이게 해외 바람 한번 쐬주는 거고 아까 얘기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습 경기가 상대가 부족해서 거길 간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부분만 제껴놓고 보면 이게 해외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네. 기본적으로 야구 선수가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씩 훈련하는 거 아니거든요. 보통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훈련하고 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서 말하자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즐기고 거. 뭐 이런 거거든. 즐기고 개인 훈련하고. 그러니까 개인 단체 훈련이란 부분 안에서 어떤 손발을 맞추는 조직력을 맞추는 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 자기 개인 훈련해 갖고 자기 실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군이라든지 이런 안에 있는 선수들이 그럼 그런 식으로 따면 전지훈련 못 가면 평생 1군 못 가나? 그건 아니잖아. 그건 본인이 아니죠. 열심히 하기 아니죠. 나름이라고. 네. 그러니까 연습 경기가 필요하다.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안에 이 팀들이 안 나가고 있으면 같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너무 우리나라 팀들만 하면 뭐 전력 뭐 이게 예, 들통나고 뭐 이런 것도 훈련하거나 있다는데 뭐, 그러니까 외국 팀하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편도 있어요. 나는 오히려 그게 전력을 좀 우리가 까보이면서 필요한 선수 트레이드 활발히 하고 동업자 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 그건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 팀이 적어가지고 트레이드가 또 활발하지 아니면 않아서. 동구장을 다 지어 전부 다. 다? 동구장을 다 짓자고. 근데 저 최근에 그 손아섭 선수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는데
손아섭 선수처럼 연봉 많이 받는 선수들은 손아섭 선수는 딱 자기 연봉 많으니까 자기 투자를 정말 확실하게 하고 그게 굉장히 중점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얼마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물리치료도 받고 싶고 매일 재활센터 가고 싶고 운동하고 그렇죠. 싶고 하는 선수들이 많겠어요. 근데 대다수의 연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선수들은 그거 자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받는 연봉으로 먹고 살기도 딱 빡빡할 수준의 선수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그렇죠. 30대 되면 네. 또 은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문화는 지적하는 대로 국내에다 갖춰놓고 연봉 많이 받는 애들은 골든타임에 해. 하지만 시설이 있으면 이제 그렇죠. 2군 선수들이 밤늦게 하든 새벽에 하든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할 해주면. 수 있는 컨텐츠들을 자체적으로 양산해서 키워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아섭 선수도 팀 내에 그걸 해주는 분들이 계셔도 그거는 자기는 사실 밖에서 자기 돈 내고 받으면 되지만 그게 안 되는 선수들한테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마사지나 뭐 마사지나 이런 거, 이런 거 트레이너들한테 그런 받는 거. 사실은 사실은 자기 같은 선수는 그냥 밖에 나가서 자기 돈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아스비가 더 좋아졌네 그 인터뷰를 보고. 갑자기. 아니, 아스바 사랑한다. 미국에서도 마이너리그 애들 버스 태우고 메이저리그 애들 비행기 태우잖아요. 한쪽은 스테이크 주고 한쪽은 햄버거 햄버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야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일종의 그 동기 의식을 동기부여죠. 주기 위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열심히 하면 그렇죠. 니네 이런 대접 받는다. 대신에 개인 훈련을 하기 위한 뭐 장소나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공평하게 대주는 게 그쪽 시스템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진짜 엘리트 선수들만 대접을 받는 엘리트 선수들만 전용으로 쓰는 라카룸이나 뭐 체력 단련실이나 마사지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 그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캠프를 늘리면 이제 앞으로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이나 사회인 선수들도 그런 설비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야구 문화를 확대시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약간 축구 선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럼 거 맞아. 이 클럽 문화 클럽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2군 또는 3군에 대한 교류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성장하잖아. 근데 야구만큼은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지.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 돈만 들이면 돔구장에 사계절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 우리가 왜 못 만들어? 얼마든지 만들지. 그런데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싸게 매겨서 해외 나가는 데는 단기적으로는 그게 비용이 싸게 맥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훈련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야구가 또 그 동구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동구장 짓는 게 돈이 드니까 야외에서 해야 되니까 이 날씨 따뜻한 곳에 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있긴 근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전지 훈련이 아니라 그 순환 경기를 통해서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때 그 윈터리그 동아시아 윈터리그 얘기가 있었거든. 별 얘기를 다 안 해. 겨울 됐을 때 선수들 모아가지고 돔구장 다 있으니까 나라마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흥행도 하고 끊어짐 없이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부상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비시즌에 운동하면 아무리 동구장에 다친다. 그렇죠. 그게 없어지긴 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정규 경기 토너멘트는 아니더라도 그런 그 동아시아 3국 간의 일종의 교류전 같은 거는 굳이 꼭 전지훈련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비행기표 갖고 그 숙소 대주면 뭐 타이중 타이거스 뭐 이런 데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한국 데리고 와갖고 두세 경기 뛰고 가라 그러고 또 우리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두 경기 뛰고 오고 그런 방식으로든지 얼마든지 평가전 확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자국에 투자 좀 해라는 거야. 투자 좀. 투자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로 전지훈련 오게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진해나 이런 데서 외국 애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트레이닝 받고 가고. 달러 팍팍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지. 저는 뭐 방사능 덩어리에 처발라져 있는 코로나의 제국에 굳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야구할 필요가 뭐 있어. 실력도 뭐 엘리트로 붙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훈련하는 선수들 수준 보면 우리 애들 1, 2군 애들이 준척은 더 많을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니, 괜히 준척도 일본이 많죠. 아니 이게 우리가 일본하고 야구를 해갖고 유일하게 일본하게 대등하게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다니까. 국가대항전 해가지고. 거의 아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뭘 해도 세계 최고야. 그래 일단 일본한테만 안 지면 돼. 그러니까 뭘 해도 우리가 더 잘해. 뭘 해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신기해 사람들이 뭘 붙어도 그렇게 잘해. 근데 이제 이 조그만 나라가 이제 통일되고 동북아로 퍼져 나가면 우리 살아생전에 그 꼴을 꼭 보려면 볼 수 우리가 있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10년 안에 네. 볼 수 있어. 10년 안에. 우리는 방송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럼요. 개혁은 정부가 끌어나가면 되고. 난 진짜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있잖아. 난 북한에서 먹히는 얼굴이야. 난 북한 민영이라고. 난 북한 민영이라고.